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말가스 섬은 특히 케이프 가넷의 번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죠. 무수한 바다새가 아프리카 남서 해안에서 약 1km쯤 떨어진 이 섬으로 모여들어 짝을 짓고 새끼를 키우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새들의 천국은 현재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메라의 눈을 빌려 신비로운 지구의 또 다른 경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이곳 해안을 점령하고 있는 바위들은 수천 년에 걸쳐 가마우지, 가넷, 검은머리 물대새 등의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먹잇감이 몰려오는 시기에 맞춰 섬을 찾아와 번식을 하는 바다새들의 습성은 그간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상황이 변했죠. 카메라 감독 그레이엄 드웨인이 한동안 이곳에 머물며 섬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말가스 섬에 들어오는 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사납고 거친 바다가 접근을 막는 탓에 외딴 섬처럼 고립된 곳이거든요. 서부 해안이 춥고 바람도 강한 데다 섬의 바위까지 막아서서 상륙이 힘들었죠. 섬은 예전 그대로 바다새들을 품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접적이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건 바로 바다죠. 차갑고 풍족한 이곳 바다를 몰려다니며 바다새들의 먹이가 되어주던 물고기가 대부분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정어리는 성체에게나 한창 자라나는 새끼에게나 필수적인 주식이죠. 그런데 최근 말가스 섬 주변에서 어선 간의 조업 경쟁이 심해졌고 넘쳐나던 정어리가 줄어들자 바다새들은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에 내몰리게 됩니다. 새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다 보면 녀석들에게도 성격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랜 진화를 통해 획득한 장거리 비행 능력과 물고기를 포착하고 사냥하는 능력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한편으론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새들이 똑같이 하는 짓인데 좀 바보 같아요. 고개를 높이 들고 줄무늬가 있는 목을 드러낸 채로 한참씩 하늘을 올려다보죠. 표정으로 봐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집으로 돌아온 녀석들은 최대한 자신의 둥지 가까이에 착륙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실수가 잦아서 이웃한테 혼쭐이 나곤 하죠. 영토 싸움이 벌어졌다 하면 한바탕 난리가 나요. 구경꾼이고 뭐고 가리지 않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면서 격렬한 목 운동을 하는데요. 왜 그러는지는 녀석들만이 알겠죠. 하지만 사냥꾼으로서의 케이프 가넷은 그 누구보다도 효율적입니다. 정면으로 몰려있는 눈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거리를 가늠하기에 적합하고 눈꺼풀은 고속으로 곤두박질하며 물로 뛰어들 때 유용합니다. 몸에 비해 큰 물갈퀴가 있는 발로는 깊이 잠수해 물고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의 뒤뚱거림을 감수하는 이유죠. 다이빙에 최적화된 머리를 포함 모든 것이 유선형입니다. 일단 하늘로 날아오르면 케이프 가넷은 바다에 내리꽂히는 미사일이 되죠. 부리에도 일종의 경첩이 있어서 완전히 고정된 경우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게 가능합니다.
케이프 가넷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녀석들이 걸어온 진화의 길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9월. 섬에선 평범한 일상이 이어집니다. 알을 낳으려면 건축 재료를 확보해서 둥지를 다시 보수해야 하는데요. 조심스럽게 흙 부스러기를 모은 다음 가장자리를 돋아가며 기초 공사를 해서 둥지 자리를 만듭니다. 일단 둥지가 완성되면 암수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대개 알은 하나를 낳죠. 간간히 보이는 깨진 알껍질은 남방 큰재 갈매기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늦여름 무렵이면 새끼들은 부지런히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이때를 버티지 못하면 돌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사체가 되고 말죠. 하지만 생존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대부분은 새끼 특유의 북슬북슬한 깃털을 벗고 암회색의 청소년 깃털로 갈아입으며 성체로 변신할 준비를 하는 중이죠. 아직 성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요. 여태 알을 품고 있는 성체도 있는데 좀 늦는 녀석들도 있으니까요. 아직 북슬북슬한 어린 새끼들도 꽤 보입니다. 아마도 늦게나 늦게 부화한 새끼들일 거예요. 부화가 늦건 이르건 간에 새끼들은 지금 전부 털갈이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길고 넓적한 깃털로 바꾸는 거죠. 새끼 몸에서 빠진 북슬북슬한 털이 솜처럼 뭉쳐 바람에 날리는 게 보여요. 어미는 아직까지는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몸 단장도 열심히 해주고요. 청소년이 되면 어미도 조금씩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도 곧 혼자 힘으로 살아가라고 새끼의 등을 떠밀게 되겠죠. 저녁 무렵 어미와 아비가 먹이를 구해 섬으로 돌아오면 늘 배가 고픈 새끼는 개걸스럽게 받아먹어요. 비행을 배우는 새끼가 깨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이른 아침마다 기온 역전 현상으로 피어오른 안개가 빠른 속도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데요. 이때 생겨나는 바람으로 인해 마치 졸음에 잠긴 듯 잠잠하고 고요하던 섬은 새들의 기운찬 날갯짓으로 가득 차게 되죠. 공중으로 몸을 띄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아침이면 성체들은 높이 솟은 언덕으로 뒤뚱뒤뚱 기어 올라가서 언덕을 도약대 삼아 하늘로 날아오르죠. 청소년기의 새끼는 이를 지켜보며 야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칠 기회를 노리죠. 성체는 누구보다 먼저 거침없이 몸을 던지지만 오래 다져온 경험에도 불구하고 비행은 늘 어렵습니다. 이따금씩 이륙에 실패하는 녀석들이 보여요. 별일 아니라는 듯 뒤뚱거리며 애써 무한함을 감추죠. 그러다가 문득 강한 바람이 일면 일제히 공중으로 떠올라서 새떼가 하늘을 온통 뒤덮어버려요. 녀석들은 자신의 둥지가 자리한 구역을 몇 바퀴 돌다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아가죠.
성체들이 날아오르는 광경을 보면 암갈색 새끼들도 날개가 근질거리나 봐요. 어설프게 날개를 치는 모습이 정말 재밌죠. 녀석들은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한 듯 날개를 치면서도 서로를 힐끔힐끔 곁눈질해요. 발을 조금씩 떼는 걸 보면 뜬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어렴풋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강한 바람은 비행 훈련을 돕는 조력자이자 가마우지 떼를 몰고 오는 인솔자이기도 합니다. 섬에서 섬으로 오가는 녀석들이 한꺼번에 내려앉으면 남동쪽 바위 해안이 새카맣게 변하죠. 이쪽 해안이 바람의 변덕이 유독 심한 편인데요. 바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다른 섬이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잔잔한 날은 섬이나 그 주변이나 조용하고 단조로운 편이죠. 그런데 다른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깜짝 손님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날 아침은 가마우지 떼가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날아왔어요. 해안 어디인가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 말가스 섬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 쉬어가더군요. 섬의 현재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매혹적인 바다새들의 천국이건만 이 섬의 주민들이 먹이 부족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상태가 점점 악화돼 가고 있다는 건 모두에게 비극이죠. 무태서도 북적이는 번식구역 사이의 공터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다새들은 묵묵히 삶을 이어가는 중이죠. 어쩌면 이들에겐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을 여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섬에서 새끼를 키우고 먹이를 찾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버겁기 때문은 아닐까요?